빗소리 속 두 사람은 손끝이 닿은 채 숨을 삼켰다. 저 장모님, 그날 이후로 매일 장모님만 생각합니다. 선희는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도 가슴이 멈추질 않아.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지고 침묵은 더 큰 고백이 되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 인생에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혹시 당신은 한 집안의 평온한 저녁 속에서 아무도 몰래 싹 트는 이상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흘러가는 일상인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참아서는 안 될 떨림이 자꾸 올라오는 순간 말입니다. 그 떨림이 결국 죄의식과 욕망을 동시에 불러오고 사람을 어쩔 수 없는 길로 이끄는 시작이 된다면 과연 그 감정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주방에서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 집의 주인공인 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며 방송과 학회, 강연까지 쉴 틈 없는 삶을 사는 그녀는 늘 집에 비어있는 의자를 남겨두고 바쁜 일상으로 사라졌다. 식탁 위에는 반찬 몇 가지와 갓 지은 밥이 놓여 있었다. 장모인 선희는 허공을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집은 항상 조용했다. 사위 민수와 함께 앉아 식사를 차리지만 그 사이사이 흘러나오는 대화는 늘 짧고 무미건조했다. 그러나 오늘은 어쩐지 달랐다. 선희는 자신도 모르게 민수의 얼굴을 자꾸만 훔쳐보고 있었다. 민수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하나 푼 채 숟가락을 들고 밥을 뜨는 그의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게 다가왔다. 딸과 결혼한 남자, 분명 가족이어야 할 존재인데 오늘따라 그 눈빛에서 묘한 고독이 묻어나는 것이 선희의 마음을 흔들었다. 오늘도 늦으시네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 말은 아내를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인 선희를 향한 말처럼 들렸다. 늘 그렇지 뭐. 방송에, 강연에, 병원까지. 집안일은 다 내가 하고 있잖아. 너도 힘들지. 선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체념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길을 피하지 못했다. 순간 그의 시선이 장모의 손에 오래 머물렀다. 가지런히 놓여있는 손가락, 세월의 흔적이 묻은 손등, 그리고 가만히 흔들리는 손목. 민수는 갑자기 이유 모를 감정을 느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손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선희는 그의 시선을 느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안 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그치며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이미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TV에서 들려오는 뉴스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선희는 마음속으로 묻고 있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걸까? 아니면 그냥 내 착각일까? 한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자극적인 상상이 선희를 덮쳤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딸 대신 이 남자와 함께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더 가까운 무언가를 나눈다면 어떨까?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뜨거워졌다. 선희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밥숟가락을 움켜쥐었다. 민수는 그녀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조금 달아오른 것 같아요. 그 말에 선희는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들켜버린 걸까? 아니면 단순히 건강을 걱정한 걸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다. 식탁 위 공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로 눈을 피하려 하지만 동시에 자꾸만 다시 마주치고 만다. 그 짧은 순간마다 묘한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민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장모님인데, 아내의 어머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열망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치우는 시간, 선희는 일부러 민수의 옆을 지나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부엌이 좁아 어깨가 닿을 수밖에 없었다. 찰나의 스침, 짧은 접촉. 그 작은 순간이 두 사람 모두의 심장을 흔들었다. 죄송해요. 민수가 먼저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죄송함보다는 낮고 깊은 떨림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짧게 답하는 선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선희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꾸만 식탁에서 마주친 눈빛, 부엌에서 스친 어깨,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건넨 따뜻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데 왜 이러는 거지? 왜 이 남자가 자꾸 내 마음을 흔드는 거지? 그녀는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사람이란 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걸까? 나도 결국 외로움에 굴복하는 걸까? 옆방에서 민수도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다. 아내가 없는 빈 방, 허전한 침대, 그리고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모의 눈빛. 민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건 잘못이야. 절대 해서는 안 돼. 그런데 왜 그 눈빛이 자꾸 떠오르지? 왜 손끝의 감촉이 아직도 남아있지?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서로 다른 방에서 같은 불면의 밤을 보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오늘 밤의 작은 떨림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기의 늪으로 그들을 끌어당기게 될 줄은. 혹시 당신은 TV 속에서 환하게 웃는 가족의 얼굴을 보며 마음 한쪽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칭송하는 순간 정작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집안은 텅 빈 정막 속에 갇혀 있는 경험 말입니다. 바로 그 불균형과 고독이 때로는 사람을 위험한 감정으로 몰아넣곤 합니다. 거실 한가운데 선희와 민수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커다란 TV가 있었고 화면 속에는 딸 지연이 반짝이는 조명을 받으며 사회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하얀 조명 아래서 또렷하게 빛나는 그녀의 얼굴은 의사라기보다는 스타처럼 보였다. 정장을 차려입고 세련된 제스처로 손을 흔들며 관객의 박수를 받는 모습은 그야말로 찬란했다. 와, 정말 대단하네.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다니. 민수가 감탄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선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애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엄마로서 자랑스럽지. 하지만 그 말끝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자랑스러움과 허전함, 그 모순된 감정이 동시에 차올랐다. 화면 속 자막에는 차세대 의료계 리더, 새로운 희망이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사람들은 그녀를 칭송하며 박수를 보냈다. 스튜디오 안의 박수 소리가 거실 안까지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 환호 속에서 선희와 민수가 느끼는 건 오히려 더 깊은 적막이었다. 민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떨구었다. 세상은 저 사람을 다 존경하죠. 근데 집은 늘 이렇게 조용하네요.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쓰라렸다. 그 말이 선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맞아. 결국 남는 건 이 텅 빈 집, 그리고 나와 이사위뿐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무심히 TV를 바라보는 척했다. 그러나 눈가에는 이미 미묘한 떨림이 스쳐갔다. 잠시 후 사회자가 물었다. 지연 씨, 지금 이 순간 가족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화면 속 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밝은 미소, 또렷한 목소리, 관객의 환호. 완벽해 보이는 장면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희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맙다니, 사랑한다니, 정작 집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인데. 그녀는 순간적으로 속이 비어가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딸의 말은 마치 연극 대사처럼 공허하게 다가왔다. 민수는 옆에서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장모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가슴이 저릿해졌다. 자신도 같은 기분이었다. 아내의 그 화려한 미소가 자랑스럽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철저히 외롭게 만든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장모 쪽으로 기울였다. 소파 쿠션이 움푹 꺼지며 두 사람의 거리가 조금 더 좁혀졌다. 순간 선희는 그의 기척을 느끼고 놀라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둘 사이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장모님,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부르듯 말했다. 그러나 그 뒤를 잇지 못했다. 목구멍에 차올랐던 말은 결국 삼켜졌다. 하지만 눈빛은 말하지 못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선희는 그 눈빛을 마주하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도망치듯 시선을 돌렸지만 곧 다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건 안 돼. 그런데 왜 자꾸 눈이 가는 걸까? TV 속에서는 딸이 환하게 웃으며 청중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 웃음은 빛나고 있었지만 동시에 거실 속 두 사람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마치 세상 모든 곳은 환한데 이 집만 어두운 섬처럼 고립된 것 같았다. 그 순간 선희의 가슴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저 아이는 세상의 사랑을 다 받고 있는데 나는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나? 이 사위조차도 같은 외로움에 갇혀 있지 않을까? 민수 역시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아내의 웃음은 세상에 나누어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장모만이 이 마음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거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화면 속 환호가 커질수록 두 사람의 침묵은 더 깊어졌다. TV에서 들려오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울릴 때마다 두 사람의 가슴은 점점 더 아프게 쿵쾅거렸다. 민수는 갑자기 속으로 질문했다. 만약 지금 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다면 장모님은 어떻게 반응할까? 나를 밀어낼까? 아니면 상상만으로도 숨이 가빠졌다. 선희는 소파에 앉아 손끝을 가만히 모으고 있었다. 그 작은 손동작조차도 불안과 떨림을 드러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건 금기야. 절대 넘으면 안 돼. 그런데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서로의 마음속에서 금기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아직 직접적인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눈빛과 침묵 그리고 불안한 공기가 이미 충분한 신호를 주고 있었다. 방송이 끝나갈 무렵 사회자의 마지막 멘트가 흘러나왔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관객의 박수가 쏟아지고 화면은 광고로 바뀌었다. 선희는 천천히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갑자기 조용해진 거실, 어둠 속에 남은 두 사람. 불빛이 꺼진 순간 공허는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민수는 그 고요 속에서 장모를 바라봤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눈빛에 담겨 있었다. 선희도 그것을 느꼈다.
그러나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 두 사람은 끝내 말을 하지 못했다. 잠시 무겁고 아찔한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 모두 알았다. 이제 이 집은 단순한 고요의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 금기의 불꽃이 피어오를 수 있는 위험한 무대가 되었다는 것을. 그러나 두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 오늘 밤의 이 작은 눈빛과 침묵이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의 서막이 될 것임을. 혹시 당신은 술 한 잔에 마음의 경계가 무너져 본 적 있습니까? 낮에는 차갑고 단단했던 벽이 밤이 되면 술잔의 투명한 액체에 녹아내려 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그 한 모금이 결국 하지 말아야 할 고백을 끌어내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의 시작이 된다면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거실은 이미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TV를 끄고 난 뒤 남은 정적은 오히려 두 사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선희는 괜히 손수건을 만지작거렸고 민수는 한숨을 삼키며 시계를 흘끗 보았다. 밤 9시. 딸 지연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일어섰다. 주방 냉장고 문이 열리며 낮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맥주 2캔을 꺼냈다. 철컥 탁 소리를 내며 따는 순간 고요했던 거실에 묘한 활기가 퍼졌다. 장모님 한잔하시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건넸다. 선희는 잠시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잔을 받아들었다. 이 시간에 술이라니 내가 웬일이야. 그냥 오늘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민수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목소리에는 어딘가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작은 탁자 위에 잔을 올려두었다. 캔에서 따라낸 맥주는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유리잔 위로 부드럽게 흘렀다. 거품이 잦아들자 그 잔은 마치 오랜 세월 묵힌 말들을 담아내는 그릇처럼 보였다. 건배. 민수가 조심스럽게 잔을 들어 올렸다. 건배. 선희도 잔을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지며 거실의 정적을 갈랐다. 첫 모금은 쓰디썼다. 선희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민수가 말했다. 장모님, 사실 제가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선희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늘 억눌려 있던 표정 대신 깊은 허무와 고독이 드러나 있었다. 왜 그런 말을 해? 너한텐 내 딸이 있잖아. 있죠. 근데 늘 집에 없잖아요. 세상에선 누구보다 빛나는데 정작 제 곁에는 없어요. 장모님은 저보다 더 힘드시겠죠. 그 말은 선희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지금껏 애써 숨겨온 허전함, 억눌러왔던 쓸쓸함이 한순간에 드러났다. 맞아. 다들 우리 애만 칭찬하지. 엄마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이제는 집에서도 그 애의 자리가 비어 있지.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다시 마주쳤다. 잔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그 거리는 너무도 가까워졌다. 민수는 잔을 비우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모님은 언제가 가장 힘드셨어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알고 싶다는 듯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선희는 잔을 손끝으로 돌리며 낮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금방 눈물로 변해버렸다. 언제냐고? 늘 그랬어.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았지. 그 애가 잘 되는 게 기쁘기도 했지만 그만큼 나는 점점 더 혼자가 됐어. 축하받는 자리에 내가 끼어본 적이 몇 번이나 될까? 민수는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아내가 이렇게 성공하면 제 자랑이 돼야 하는데 이상하게 더 작아지고 더 외로워져요. 그 순간
두 사람의 고백은 거실 공기를 달궜다. 맥주잔 위로 흐르는 작은 물방울들이 마치 그들의 눈물을 닮은 듯 보였다. 선희는 술 기운이 오르는지 얼굴이 붉어졌다. 민수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오늘따라 너무 외롭다. 민수는 그녀의 목소리에 흔들렸다.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잔을 다시 채워주었다. 그 손끝이 선희의 손등에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숨을 멈췄다. 짧은 정적, 묘한 떨림. 선희는 손을 빼려 했지만 곧 그대로 두고 말았다. 민수는 낮게 속삭였다. 장모님, 저도 똑같아요. 오늘은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술잔 위에 겹쳐진 손, 그리고 흔들리는 눈빛. 하지 말아야 할 선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다.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우린 이러면 안 돼. 알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자꾸 장모님께 가요. 그 고백은 짧았지만 너무도 무거웠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담긴 떨림은 너무도 컸다. 선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잔을 비우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그리고 동시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그러나 두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 오늘 밤의 이 작은 술잔과 고백이 앞으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첫 불씨가 될 것임을. 혹시 당신은 단 한 번의 손길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말로는 안 된다를 외치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너무 가까워져 버린 그 경계에. 그때 사람은 이성보다 욕망에, 금기보다 외로움에 더 끌려가곤 합니다. 지금 이 거실에도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비워지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 뜨거워졌다. 선희는 손끝을 떨며 잔을 내려놓았다. 맥주의 쓴맛은 사라지고 오직 가슴에 두근거림만 남아 있었다. 민수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 소리는 마치 금기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신호처럼 울려 퍼졌다. 장모님. 그가 낮게 부르자 선희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등 위에 겹쳐진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순간 선희는 손을 빼려 했지만 단 1초도 되지 않아 그 움직임을 멈췄다. 피해야 하는데 몸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면 안 돼. 선희가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거부가 아니라 이미 무너져가는 마지막 저항처럼 들렸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멈추질 않아요. 그 한마디에 선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수십 년간 외로움과 싸워왔던 그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자신도 몰랐다. 단 한 사람의 시선과 손길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수는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지자 선희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속삭였다. 안 돼. 우리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짧은 침묵. 그러나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 힘은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간절함이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장모님,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그 말에 선희는 무너졌다. 그녀도 사람이었다. 한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을 억누른 채 살아왔을 뿐이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순간 선희의 몸이 굳었지만 곧 서서히 긴장을 풀었다. 서로의 체온이 섞이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짧고 긴 한숨이 방안을 울렸다. 민수야 선희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갈망이 뒤섞인 음성이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끌어당겼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순간 선희는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그 키스는 처음에는 망설임으로 시작됐지만 곧 서로의 오랜 갈증을 채우듯 깊어졌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마음 한쪽에서는 경고가 울리고 있었다. 이건 잘못이야.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야. 하지만 그 경고는 점점 희미해졌다. 외로움과 갈망이 그 모든 소리를 덮어버렸다.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의 몸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고 선희는 무기력하게 저항하다가 결국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거실 벽에 겹쳐 드리워졌다. 마치 하나로 섞여버린 듯. 순간 선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이건 내 딸의 남편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왜 이렇게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간절하지? 민수 역시 죄책감에 휘둘리고 있었다. 아내가 알면 끝장이야. 그런데 왜 멈추지 못하지? 왜 이 순간 장모님만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지? 두 사람은 마침내 금기의 선을 넘어섰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술기운, 외로움, 그리고 억눌려온 욕망이 하나로 섞여 폭발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거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필요 없었다. 이미 모든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설렘만이 아니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위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방금 저지른 이 선택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앞으로 서로를 파괴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덫이 될 거라는 사실을. 혹시 당신은 어떤 일을 저지른 다음 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보다 더 어색하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나 감추려고 할수록 오히려 눈빛과 몸짓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아무도 몰라야 하는 두 사람만 서로의 흔적을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집에서 그 위태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은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오늘은 전혀 달랐다. 선희는 주방에 서서 밥을 차리고 있었다. 손에 쥔 국자가 자꾸만 흔들렸고 그 소리를 스스로도 듣고 있었다. 어제 우리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지우려 해도 눈을 감을수록 더 선명해졌다. 거실에서 민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마친 듯 단정하게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눈밑이 붉었고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선희는 곧바로 고개를 돌려 국을 휘저었다. 아침 드세요. 선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떨려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다. 네. 짧은 대답. 그러나 그 한마디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는 밥그릇을 들었지만 숟가락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기 때문이다. 선희는 억지로 평온한 척하며 국을 떠주었다. 그러나 그릇에 국물이 넘칠 뻔해 후다닥 멈추었다. 그 작은 실수조차 두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식탁 위에는 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평범한 아침상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어젯밤 서로의 체온을 느꼈던 손, 숨결,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민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밥을 씹으면서도 눈은 오직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시선 끝에는 늘 선희의 손이 있었다. 그 손이 젓가락을 집을 때마다 어젯밤의 감촉이 되살아났다. 선희는 더 힘들었다.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손동작이 더욱 부자연스러워졌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내는 작은 소리가 거슬리게 크게 들렸다. 식탁 위의 침묵은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다. 결국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장모님 어제 일은. 그가 말을 맺지 못하자 선희가 황급히 끊었다. 없던 일로 해. 절대 기억하지 말자. 그 말은 단호했지만 목소리 속에는 간절함과 떨림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마치 없던 일로 하고 싶지만 이미 잊을 수 없다라는 고백 같았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그녀를 오래 붙잡았다. 그 눈빛에는 억눌린 갈망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식사를 끝내고 설거지를 하던 순간 사소한 일이 일어났다. 선희가 접시를 헹구다 미끄러져 떨어뜨릴 뻔했는데 민수가 뒤에서 손을 뻗어 그것을 잡았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손등이 다시 겹쳐졌다. 전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나며 두 사람 모두 숨을 멈췄다. 괜찮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낮고 떨렸다. 괜찮아. 선희가 대답했지만 이미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서로 떨어져야 한다는 걸 알지만 몸은 자꾸만 가까워졌다. 그 작은 접촉 하나가 다시금 위험한 신호가 되었기 때문이다. 민수는 결국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장모님, 저도 잊으려고 노력할게요. 그런데 뭐, 잊혀지지가 않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두 사람 모두 어제의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민수는 출근해야 한다며 현관으로 향했다. 선희는 멀찍이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양복 상의를 걸치고 신발을 신는 그의 모습이 어쩐지 평범한 사위가 아닌 전혀 다른 남자로 보였다. 민수가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뒤돌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짧은 눈빛 교환. 그것은 마치 우린 끝난 게 아니다라는 신호 같았다. 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선희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쌌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게 정말 끝일까? 아니면 다시 시작일까? 아침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큰 파도가 일고 있었다. 외로움을 채운 건 잠시의 위로였지만 그 위로가 이제는 더 깊은 갈망으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 어색한 아침이 곧 또 다른 밤으로 이어질 씨앗이 될 것이며 죄책감으로 숨기려는 마음이 오히려 불길처럼 타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혹시 당신은 끝났다고 스스로 다짐했는데 사소한 계기 하나로 다시 심장이 흔들린 적 있습니까? 우연히 손이 닿거나 한마디 말이 길게 가슴에 남아 차갑게 닫았던 문이 다시 열려버린 순간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절대 잊어야 한다고 다짐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올라 버리곤 하죠. 며칠이 지났다. 그날 밤 이후 선희와 민수는 서로를 의도적으로 피했다. 거실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텔레비전을 크게 틀었고 식탁에 앉을 땐 한쪽 끝과 다른 끝에 앉았다. 말은 짧아지고 필요할 때만 오갔다.
마치 서로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가장하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같은 집에 사는 두 사람, 매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생활의 틀 안에서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 눈에 띄고 더 가깝게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던 선희가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발그락 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동시에 허리를 숙인 두 사람의 손이 겹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선희는 손을 빼려 했지만 1초 늦게 반응했다. 민수 역시 황급히 손을 거두며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은 서로의 귓가에 오래 맴돌았다. 그날 밤 선희는 혼자 방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낮의 장면이 계속 재생됐다. 왜 이렇게 자꾸 스치는 거지?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 마음이 이미 같은 곳을 향해 있는 걸까?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열은 식지 않았다. 며칠 뒤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민수가 젖은 옷으로 집에 들어왔다. 현관에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선희는 수건을 들고 다가갔다. 빗물 좀 닦아? 감기 걸리겠다. 민수는 고개를 들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담긴 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달라졌다. 장모님, 응? 그날 이후 매일 후회하려고 했는데 매일 더 생각납니다. 선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수야, 제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우리 안 돼. 알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장모님 쪽으로 갑니다. 그 고백은 이미 잊었다고 믿었던 감정을 다시 불러냈다. 선희는 눈을 피했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다.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거지? 왜 이렇게 듣고 싶던 말처럼 가슴에 파고드는 걸까? 식탁에 마주 앉은 저녁,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밥을 먹는 동안 서로의 눈은 끊임없이 부딪혔다. 김치를 건네는 순간 손끝이 닿았다. 이번에도 너무 짧았지만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접촉이 사라진 뒤에도 심장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선희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방안을 밝히자 문득 문이 열리고 민수가 서 있었다. 못 주무세요?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 옆에 앉았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비가 참 많이 오네요. 그러게. 짧은 대화. 그러나 빗소리가 말 대신 모든 걸 이어주고 있었다. 민수는 더는 숨기지 못했다. 저 장모님,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장모님을 생각합니다. 민수야, 선희는 눈을 감았다. 우린 안 돼. 그건 알잖아. 알아요.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선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멈춰야 한다는 이성이 끊임없이 속삭였지만 이미 마음은 흔들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없이 손을 포개어 잡았다. 이번엔 뿌리치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었다. 빗소리는 커졌고 창밖 어둠은 깊어졌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이미 소란스러웠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직 몰랐다. 이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불길을 부르는 전조가 될 것이며 곧 그 불길은 누구도 감출 수 없는 거대한 화마로 번질 거라는 사실을.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포개고 한참 동안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침묵은 더욱 위험해졌다.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 벨소리가 거실을 가르며 울렸다. 민수의 핸드폰이었다. 화면에는 지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떴다. 혹시 당신은 숨겨야 하는 비밀이 단 한 번의 전화벨 소리나 문 두드림으로 무너질 뻔한 순간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을 유지하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은 떨리며 상대의 한마디 말이 곧 모든 걸 드러낼 것만 같은 순간 말입니다. 지금 이 집에도 바로 그 긴박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쏟아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포개고 앉아 있었지만 갑자기 울려 퍼진 휴대전화 벨소리에 손을 움찔하며 거두었다. 민수의 핸드폰 화면에는 지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빛나고 있었다. 받아. 선희가 속삭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를 눌렀다. 여보.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눌렀지만 약간의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엄마 혼자 계시지? 나 오늘도 병원에서 야근이라 집에 못 가. 민수는 순간 선희를 흘끗 바라봤다. 선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민수는 애써 웃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혼자 계셔. 걱정 마. 그 순간 선희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그 한마디 혼자라는 말이 방금 전 두 사람의 포개진 손을 지워버린 듯 아프게 다가왔다.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거짓말이야. 나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함께 있었는데. 전화를 끊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더 무거웠다. 두 사람 모두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다. 민수야, 이제 진짜 끝내야 해.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이렇게 가다간 언젠가 들키고 말 거야. 지연이 알게 되면 모든 게 무너져. 민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은 흔들리면서도 단단했다. 그 눈빛 속엔 끝낼 수 없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불길한 예감은 현실로 다가왔다. 그날은 토요일 저녁 예상보다 일찍 지연이 집에 들어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선희와 민수는 동시에 놀라 몸을 움찔했다. 거실에 함께 앉아있던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졌다. 엄마, 나왔어.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다. 흠뻑 젖은 우산을 털며 현관에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이미 멈출 듯 뛰고 있었다. 왔구나. 선희는 급히 부엌으로 향하며 대답했다. 목소리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은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무언가 꺼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집어들지 못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켠 척했다. 화면에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연은 눈치를 보며 물었다. 엄마, 오빠랑 같이 있었어? 순간 선희는 식칼을 쥔 손이 덜컥 흔들렸다. 민수는 얼른 대답했다. 응. 그냥 같이 TV 보고 있었어. 그래. 다행이네. 엄마 혼자 있으면 내가 걱정돼서. 그 말에 선희는 가슴이 아프게 저렸다. 그래, 얘는 늘 엄마 혼자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사실은 숨이 막혔다. 지연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아, 힘들다. 오늘 수술이 너무 많았어. 그녀는 두 사람의 긴장한 표정을 눈치채지 못한 듯 무심히 TV를 바라봤다. 하지만 선희와 민수는 서로를 쳐다볼 수도 없었다. 불안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지연이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
피곤해 보여. 선희는 얼른 웃음을 지어 보였다.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이 좀 부족해서.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그 미세한 떨림을 민수는 누구보다 선명하게 보았다. 그날 밤 지연이 자기 방에 들어간 뒤에도 두 사람은 거실에 남아 있었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서로의 눈을 피하며 앉아 있었다. 방금 전 들킬 뻔한 순간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민수야. 선희가 낮게 속삭였다. 네.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오늘 같은 순간이 또 오면.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았다. 조심한다고 해서 이 감정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걸. 그러나 두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 들킬 뻔한 순간이 단순한 예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비밀은 오래 숨어 있지 못할 것이며 언젠가는 빛 아래로 끌려나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운명이었다는 것을. 혹시 당신은 감추고 있던 감정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로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경험이 있습니까? 애써 눌러온 마음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오고 서로를 향한 갈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폭발하는 순간 말입니다. 지금 이 집에 바로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며칠이 흘렀다. 지연의 갑작스러운 귀가 이후 선희와 민수는 더 조심하려 했다. 식사 시간에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아꼈고 거실에서는 서로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언젠가 들키고 말 거야라는 불안이 두 사람의 숨결을 더욱 뜨겁고 거칠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병원에서 야근이 취소돼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은 또 한 번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을 느꼈다. 다행히 이번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선희와 민수는 서로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문제는 다음 날 아침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다. 민수가 출근을 위해 서둘러 식탁에 앉았을 때였다. 선희가 국을 떠주려다 실수로 국그릇을 기울였다. 국물이 흘러 민수의 손등에 닿았다. 아! 민수가 손을 움찔하며 물러났다. 어머,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네. 선희가 허겁지겁 수건을 들고 손등을 닦아주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닿아서는 안 되는 손길이 또다시 이어졌다. 이번엔 너무 오래, 너무 진하게 이어졌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이 방에서 나와 부엌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손을 거두고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봤다. 그러나 그 짧은 장면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들었다. 아침 식탁은 어색한 침묵 속에 이어졌다. 지연은 눈치채지 못한 듯 밥을 먹었지만 선희와 민수는 숟가락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손끝은 떨리고 눈은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거실에는 선희 혼자 앉아 있었다. 불은 희미했고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지쳐 있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와 앉았다. 장모님, 왜? 오늘 아침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그 순간 솔직히 더는 못 참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불씨였다. 선희는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다. 민수야, 제발 그만하자. 우리 이러다 정말 들킨다니까. 알아요. 그런데 장모님, 전 이제 장모님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에 선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제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멈추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것도. 민수야, 우린 잘못하고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을 들을 때마다 나도 흔들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게 뛰는지 모르겠어.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것은 애정이자 두려움이자 죄책감이었다. 서로의 체온은 불안과 갈망을 동시에 증명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왔어. 지연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순간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급히 떨어졌지만 숨소리와 눈빛은 이미 너무 격렬했다. 지연이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선희는 부엌 쪽으로 몸을 돌렸고 민수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잡았다. 그러나 그 어색한 분위기는 숨길 수 없었다. 지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엄마, 오빠 무슨 일 있어? 분위기가 왜 이래?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선희가 급히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수상쩍은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선희와 민수는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았다. 이건 곧 들키고 말 거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갈등은 커져 있었고 그 불안은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불태우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 방금 전 들킬 뻔한 순간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곧 모든 것을 폭로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갈등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고 이제는 작은 불씨 하나에도 모든 것이 타버릴 수밖에 없었다. 혹시 당신은 감춰온 비밀이 단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난 경험이 있습니까?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 숨길 수 없었던 감정. 그날 밤 바로 이 집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던 긴장 속에 선희와 민수는 서로를 피해 다녔다. 그러나 피할수록 그리움은 더 짙어졌다. 부엌에 마주 앉아 있을 때마다, 거실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손끝이 닿을까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닿기를 원했다. 모순된 감정이 두 사람을 미치도록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저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도 지연은 병원 야근으로 늦는다고 연락을 했다. 엄마, 오늘은 병원 응급수술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 민수 오빠랑 저녁 드세요. 그 메시지는 두 사람에게 허락되지 말았어야 할 자유였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선희는 망설이다가 민수에게 국을 덜어주며 속삭였다. 민수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니? 민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장모님,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만이라도 장모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오래도록 얽혔다. 집안은 고요했고 창밖의 바람소리만이 귓가를 스쳤다. 그렇게 손을 잡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이 덜컥 열렸다. 엄마, 나왔어. 지연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분명 병원에서 야근이라 했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민수는 급히 선희와 떨어졌지만 이미 늦었다. 거실로 들어선 지연의 눈에 두 사람이 급히 몸을 떼는 장면이 고스란히 잡힌 것이다. 엄마, 이게 뭐야?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에 가득했다. 선희는 온몸이 굳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수 역시 입술을 달싹였지만 변명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설마 아니지? 나 지금 잘못 본 거지? 지연은 한 발자국 다가오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엄마, 오빠 두 분 도대체 무슨 사이야?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다. 정말 내가 상상한 게 맞는 거야?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하필 왜 내 남편이야? 선희는 그제야 무너져 내리듯 소리쳤다. 지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민수도 눈을 감으며 외쳤다. 지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내 잘못이다. 내 엄마를 원망하지 마.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다. 지연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둘 다 똑같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어? 집안은 무겁고도 날카로운 침묵에 휩싸였다. 선희는 딸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연아, 제발 엄마를 용서해줘. 나도 인간이라 외로웠어. 내 아버지 떠난 뒤로 너무 외로워서. 그러나 지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런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외로워서라니. 그렇다고 내 남편을? 두 분 다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을 흔들었다. 거실에 남은 선희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설렘이 없었다.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모님,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눈물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몰랐다. 방 안에 틀어박힌 지연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끝은 떨리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이 사실 다 말해야겠어. 혹시 당신은 모든 것이 드러난 뒤 아무도 정답을 알 수 없는 길 앞에 서본 적 있습니까? 붙잡을 수도 놓을 수도 없는 관계. 끝났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흔들리는 그 감정. 지금 이 집에는 바로 그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실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으로 뛰어들어간 지연은 문을 걸어 잠그고 울고 있었다. 흐느낌이 벽을 타고 거실까지 스며들었다. 선희는 소파에 앉아 얼굴을 감췄다. 민수는 그 옆에서 두 손을 떨며 무릎 위에 얹어두었다. 서로를 바라볼 수도 딸의 방으로 다가갈 수도 없었다. 선희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내가 딸을 가장 크게 상처 준 사람이 되었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이젠 모든 게 끝났다. 아내도 가정도 나 자신도.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한참 만에 지연의 방문이 열렸다. 눈이 벌겋게 부은 지연이 거실로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엄마, 오빠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변명도 이유도 필요 없어. 나 이제 두 분 얼굴 보기도 힘들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짐가방을 챙겼다. 선희가 다급히 일어나 붙잡았다. 지연아, 제발 가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원하면 내가 민수랑 다시는 안 만나. 그냥 내 곁에만 있을게. 그러니까 제발. 그러나 지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난 이제 엄마를 믿을 수 없어. 남편도 엄마도 내게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이 동시에 내 등을 찔렀어. 그런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민수가 급히 다가가 앞을 막았다. 지연아, 제발 잠깐만 들어. 내 엄마는 정말 외로우셨던 거야. 내 아버지 떠난 후에
아무도 곁에 없었잖아. 그걸 내가. 그만. 지연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오빠,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마. 내 앞에서 엄마를 감싸는 것 자체가 역겨워. 난 오늘부로 두 분 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선희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지연아,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엄마는 내가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러나 지연은 끝내 고개를 돌리고 문을 나섰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산산이 부서진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선희는 현관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민수는 그녀 곁에 다가갔지만 선희는 그의 손을 밀쳐냈다. 민수야,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때문에 지연이가 떠나버렸잖아. 우린 엄마와 사위가 아니라 그냥 죄인일 뿐이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사랑의 불꽃이 아닌 죄책감과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선희는 지연의 방 앞에 앉아 흐느꼈다. 민수는 창가에 서서 담배를 태우며 허공을 바라봤다. 집은 너무나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무너진 가족의 잔해가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연은 끝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병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엄마와 남편과 거리를 두었다. 연락도 받지 않았다. 선희는 매일 휴대폰을 붙잡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하다. 보고 싶다. 한 번만 얼굴 보자.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다. 민수 역시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지연과 통화하려 했지만 간호사에게 차갑게 지연 선생님은 바쁘다는 말만 들을 뿐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무너졌다. 사랑이라고 불렀던 감정은 이제 죄책감의 무게 아래 깔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선희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민수는 직장에서조차 집중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서로를 완전히 끊어내지도 못했다. 같은 집에서 같은 기억 속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버리지 못하는 미련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밤 선희가 거실 창가에 앉아 흐느낄 때 민수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장모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몰라. 그냥 이렇게 벌 받듯이 살아야지. 우리가 선택한 길이잖아.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눈빛은 처음의 뜨거움도 설렘도 없었다. 오직 상처와 무너짐, 그리고 끝나지 않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고 방 안은 텅 비어 있다. 소파에는 선희가 홀로 앉아 흐느끼고 있고 창가에는 민수가 담배를 끄며 고개를 떨구고 있다. 그리고 멀리 지연은 병원 창문에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한 지붕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먼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누구도 답을 내릴 수는 없었다. 사랑이었는지 죄였는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지금까지 사연 로망이었습니다. 구독은 무료지만 주는 복은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가장 큰 힘이 됩니다.